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됨의 가치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수준 높은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특성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반대로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볼 수준 낮은 사람이 가진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혹시 내가 속하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중심적 대화법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대화 문화에는 자기중심적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즐긴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이야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기중심적 대화법이 왜 그렇게 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니어 세대는 특히 이러한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화가 더욱 상호적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행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서로를 더 존중했어요 라는 말은 단순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대화법의 증가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 경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상 대화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와 댓글을 받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실 세계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좋아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넘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러한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도 이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듣는 기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술은 변함없이 중요하며 사실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자기중심적 대화법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니어 분들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듣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대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소통의 길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의와 매너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예의와 매너는 문화와 시대를 넘어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의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의 무례한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큰 소리로 통화하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무시하고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이 점점 더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것으로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품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디지털 예절의 부재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공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하지 않을 법한 무례한 행동이나 언어 사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의와 매너가 개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였으며 이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강조되었습니다. 예의와 매너의 상실은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매너와 예의는 공동체 내에서 원활한 상호작용과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이의 결여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증가시키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몇 운동과 프로젝트는 예의와 매너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좋은 매너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온라인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매너와 예의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예의와 매너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의와 매너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현재 가치 할인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즉각적인 보상을 더 높게 평가하고 미래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큰 장기적 이익보다는 적은 단기적 이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분기별 이익 보고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이익 추구는 환경 문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비용을 요구합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환경오염 등은 모두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단기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책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적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타인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개인적 성숙도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책임 회피는 종종 자기 보호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실패나 실수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책임 회피의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 중 하나로 동료나 상사의 책임 회피 태도가 꼽힙니다. 프로젝트 실패나 업무상의 실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팀워크를 약화시키고 조직 전체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책임 회피는 신뢰를 깨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실수나 오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책임감과 신뢰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에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임 회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반성과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직장, 가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책임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태도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집단의 조화와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태도가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직장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팀워크와 협력은 모든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정적인 태도는 이러한 협력적 환경을 파괴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정적인 직원은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체 팀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태도가 개인을 넘어서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판적인 태도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개선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을 제시하는 방식과 그 의도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건설적인 비판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돕습니다. 반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비판은 파괴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건설적인 비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넘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과 더 조화롭고 생산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수준이 낮아 보이는 현대인의 특징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품격과 개인적 성장의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단순히 비판의 대상이 아닌 우리 각자가 깊이 성찰하고 개선해야 할 중요한 교훈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예의부터 시작해 장기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한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과거의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를 초월하여 수준 높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품격을 추구하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